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으신가요? 여행지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질 때,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 앞에 멈춰서서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을 느낄 때, 혹은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때, 그 순간만큼은 내일의 할 일, 돈 걱정,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SNS에서 본 누군가의 삶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 고요함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은 그 순간의 철학적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예술적 관조. 욕망하는 나를 잠시 내려놓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염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잠깐의 해방을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시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의지와 표상. 표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 세계입니다. 의지는 그 이면에 있는 끝없이 원하고 갈망하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이 의지는 참 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이고, 얻으면 곧바로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왕복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어둡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일을 끝내고 나면 다음엔 뭘 해야 하지? 라는 공허함이 밀려오고, 뭔가를 사면 잠깐 기쁘다가 바로 이것도 별로네가 되고, SNS를 보다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해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의지가 우리를 몰아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늘 더를 원합니다. 더 예뻐야 해, 더 잘해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더 가져야 해. 쇼펜하우어는 이 끝없는 욕망의 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극히 드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잠시 벗어나는 방법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술적 관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술적 관조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풍경이나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잠시 잊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그 순간 욕망하는 나가 사라지고 순수한 인식의 주체만 남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좋아했던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있을 때는 무겁다. 그러나 돌을 들지 않고 그냥 바라볼 때는 무겁지 않다. 욕망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고통이지만 관조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아름다움이다. 평소에 우리는 그 돌을 들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돌의 무게를 내 어깨에 온전히 짊어지고 이 무게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관조의 순간은 그 돌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돌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일상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포처럼 변화하고 요동칩니다. 욕망과 걱정과 비교가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관조의 순간은 그 폭포 위에 고요히 걸린 무지개처럼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폭포는 여전히 쏟아지지만 우리는 잠시 그 요동 위에 떠있는 고요한 빗줄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나와의 관계로만 바라보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돌이 나에게 얼마나 무거운가? 이 폭포가 나를 얼마나 휘청거리게 하는가? 관조는 그 관계를 잠시 끊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집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오늘 얼굴이 좀 부었네. 더 멋져야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거울을 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가? 더 잘해야 하는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거울을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거울을 들고 다닙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 거울이 바로 의지입니다.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나. 그런데 관조의 순간은 다릅니다. 관조의 순간은 그 거울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거울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게 보입니다. 그 풍경은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뻐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존재할 뿐입니다. 내 모습이 사라져야 비로소 세계가 제대로 보입니다. 여행지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일상의 거울을 집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명작 앞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의 정체도 같습니다. 그림이 너는 나를 이해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틀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이것과 저것의 관계, 원인과 결과,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입니다. 관조는 그 모든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대상을 그 자체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상도 변합니다. 개별적인 나무 하나가 아니라 나무라는 존재의 본질이 보입니다. 개별적인 그림 한 점이 아니라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영원한 형상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잠시 나를 잊습니다. 왜 거울을 내려놓으면 고요함이 찾아올까요? 평소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중심에 두고 세계를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이 내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경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이 모든 질문은 거울을 들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거울을 내려놓는 순간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그에 딸려있던 불안과 계산과 비교도 함께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욕망하는 개별자가 아니라 세계를 비추는 하나의 눈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기쁨은 의지의 압박에서 잠시 해방되었다는 데서 온다. 맞습니다. 그 고요함은 뭔가를 얻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를 내려놓아서 옵니다. 돌을 내려놓아서, 거울을 내려놓아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해방은 일시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적 관조가 우리를 영원히 고통에서 구해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아주 잠시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잠시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거울만 들고 무거운 돌만 쥐고 산다면 세계는 영원히 나를 평가하고 짓누르는 장소로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그 돌과 거울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세계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음악이 특히 강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다른 예술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회화나 조각이 세계를 모사한다면 음악은 의지 자체의 박동을 직접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그 의지에서 잠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사를 분석하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소리의 결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깊게 거울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조를 일상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몇 가지 실천 방법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거울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어떤 대상을 앞에 두고 이게 나에게 뭘 줄까? 라는 질문을 멈춰보세요. 창밖의 나무든 책상 위의 커피잔이든 하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형태를 보고 색깔을 보고 그것이 그냥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느낍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금세 내가 지금 관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 자체가 다시 거울을 들게 만듭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조차도 부드럽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두 번째, 여행의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행지에 가서 인증샷을 남기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풍경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응시해 보세요. 그 풍경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지가 아니라 그 풍경이 그냥 거기 있다는 사실에 머물러 보세요.
세 번째, 예술 작품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대부분 그림을 휙휙 지나칩니다. 설명문을 읽고 사진을 찍고 다음 작품으로 이동합니다. 다음번에는 한 작품 앞에 최소 3분 이상 서보세요. 설명문을 읽기 전에 먼저 그냥 느껴보세요. 그 그림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지가 아니라 그 그림이 그냥 존재한다는 사실에 머물러 보세요. 네 번째, 음악을 들을 때 분석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사가 무슨 뜻인지, 이 노래가 나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지 생각하기 전에 그냥 소리의 결을 따라가 보세요. 진동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거울은 가장 쉽게 내려놓아집니다. 이 모든 연습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애쓰지 않는 것. 나는 지금 관조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다시 의지가 개입합니다. 관조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자주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지지만 억지로 힘을 주면 오히려 굳어버립니다. 그냥 가끔은 돌을 내려놓아도 되고 거울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거운 돌을 들고 거울을 들고 삽니다. 더 예뻐야 해, 더 잘해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그 돌과 거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치게도 합니다. 예술적 관조는 그 돌과 거울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돌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거울을 내려놓으면 내 모습이 사라져야 비로소 세계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조금 더 가볍게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의 바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위에도 잠시 떠오를 수 있는 작은 섬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술적 관조는 그 섬 중 하나입니다. 영원히 머물 수는 없어도 가끔 들를 수는 있는 섬. 다음번에 창밖을 바라보다가 혹은 좋은 음악을 듣다가 혹은 여행지에서 문득 마음이 고요해질 때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아, 지금 나는 잠시 돌을 내려놓고 거울을 내려놓고 있구나. 그 인식만으로도 그 순간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돌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거울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그늘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